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배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았던 식당들도 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 살펴보려 합니다. 네, 최근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그 반값 할인 또 공짜 이벤트 알림 받으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왜 그런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볼까요?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 앱 거래액을 기준으로 연간 3조 원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87만 명 수준이었던 국내 배달앱 이용자는 지난해 2,500만 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앱으로 간편하게 라이더를 부를 수 있게 된 후 더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대행업체가 수행한 배달 건수는 약 3천만 건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건 2017년 2천만 건에서 50%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 이게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또 가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이 배달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업체에서 자사의 O2O 서비스를 통해 배달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과 강남 서초구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배달 서비스 전에 픽업 서비스 먼저 진행을 했었죠. 네, 지난해 9월부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픽업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이용자가 모바일 앱으로 사전에 주문을 하고 매장에서 바로 식음료를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 업체는 대형 브랜드만 구축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 그런 픽업 서비스에 배달을 더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준비 중인 배달 앱 서비스는 픽업에 배달을 더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은 자영업자들이 픽업과 배달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할 경우 픽업과 배달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픽업의 경우 사은품이나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서 기존 배달앱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파트너십을 맺은 자영업자들과 이어주는 거지 배달 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주문자와 영업점 간의 주문 중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업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배달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판매 루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중개를 한다면 중간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할 텐데요. 수수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배달과 픽업을 통해 주문 결제가 이루어진 후 수수료가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역시 기존 업계 대비 확연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배달이나 픽업 파트너십에 따른 초기 비용이 없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초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또 판매 루트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배달 서비스와 차별하려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찰 혹은 지역 선정을 통한 광고 상품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만족도, 판매량, 거리 등을 기반으로 노출 순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네, 배달과 픽업이 한 번에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 역시 배달 앱 시장 진출 소식을 알려왔죠? 네, 다른 업체는 그동안 쌓아왔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물류 인프라, IT 기술력 등을 활용해서 배달 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여러 개의 음식 배달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 수요를 예측한 뒤 예측한 수요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책정해서 배달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인력으로는 전문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배달 기사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배달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서 경쟁 중인 곳도 좀 계속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쪽 상황 좀 보겠습니다. 현재 두 업체가 경쟁 중인 거죠? 네, 두 개의 업체가 국내 배달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9년 전 배달 앱을 처음으로 선보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후 후발주자 세 곳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양강 구도가 만들어진 건데요. 경쟁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치킨값을 전액 지원하거나 요일별 반값 할인 등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마케팅으로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2013년 3,347억 원에서 지난해 약 3조 원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커졌습니다. 업체별 점유율은 B앱이 53%, Y앱이 33.5%입니다. 3위 업체의 점유율은 10.8%에 그쳤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는 두 곳 모두 이륜차 배달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한 곳은 2015년 자체 배달 대행사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월 평균 40만 건의 배달을 수행하는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또 다른 업체는 2017년 배달업체를 인수해 지난해에는 이륜차 배달 대행 1위 업체에 2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륜차 배달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이 배달 시장 안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식 앱 플랫폼을 통해서 이륜차 배달 서비스 이용자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배달앱의 경우에 광고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보니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됩니다. 현재 한 곳은 월 8만 8천 원의 광고료와 건당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 수수료 3%까지 총 15.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 혜택이 많은 것과 수수료는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동안 Y앱에서 할인 혜택이 많았던 건 주문 건당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B앱은 할인 혜택이 적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앱은 신규 가맹점을 유치해야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업체의 이 할인 경쟁도 좀 방향이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할인 혜택이 적었던 B앱의 경우 신규 가맹점 유치와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을 주력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중소규모의 치킨 프랜차이즈 안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요. 반면 Y앱은 요일별로 유명 프랜차이즈에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피자, 치킨,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배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폭발적인 성장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업계 1위 배달앱의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의 2% 수준인 60억 원대였습니다. 후발주자 업체는 100억 원대의 손실을 봤지만 공짜와 반값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케팅 전략을 이어가면 효과는 좀 확실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업체를 홍보하려는 외식 업주들과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앱 운용사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가격 할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마케팅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네, 현재는 두 업체 간의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우위에 서기 위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동시에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이더 임금에 대한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죠. 네, 업계에 따르면 시장 성장에 비해서 라이더의 임금 인상이 더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배달 수익은 건당 3,000원 정도로 전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경쟁업체가 단가를 더 낮게 부르면 음식점이 배달업체를 바꾼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이 더딘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배달업계 종사자들도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달업계 종사자 단체가 정식 노동조합으로 출범하면서 이륜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박정훈 준비위원장은 업체들이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후려치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건당 4,000원으로 올려서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배달하는 주문을 3건에서 4건 정도로 제한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제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낮은 배달비로 인해서 무리한 운전이 불가피하니까 이 배달비를 높이고 좀 건수를 제한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라이더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배달비가 낮다 보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난폭 운전을 이어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낮은 배달비가 문제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해 한 시장조사 기업이 배달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15세에서 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배달료를 내면서까지 배달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80.9%는 배달료가 없는 업체를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 입장은 또 이해가 되지만 이게 배달비 인상은 또 쉽지 않은 문제군요. 네, 그래서 배달비 인상은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배달 이용자, 음식점, 플랫폼사,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 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네, 뭐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이더 임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불똥이 배달기사들에게 튀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행 중 다른 배달 요청을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의 여파인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송 건수에 비례해 정해지는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게 배달기사들의 항변입니다. 개정안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법 개정안의 신설 조항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672조 1항인데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자가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워서 쉽게 이해는 되지 않은데요. 풀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쉽게 말해서 배달 대행업체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배달하고 있는 도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사들이 운전 중에 콜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또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후에 양측에서 전혀 다른 주장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고용부는 개정안이 배달기사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향의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효율을 높이는 물류산업의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배송 건수에 비례해 배달료가 책정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달 기사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이유는 한 건 한 건 다 수익이 됐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에 주문을 한 번에 또 하나씩만 받아야 한다면 배달 기사들의 수입이 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바란다면 아무래도 이 배달비 현실화 방안을 먼저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벌써부터 법안을 피해가는 꼼수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 곳의 배달 대행 업체에 앱을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대 장만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앱이나 스마트폰이 콜 금지 상태가 되면 다른 앱을 깔거나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주문받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장비 비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배달기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배달 기사뿐만 아니고 배달 대행 업체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 대행업체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배송이 늦어지면 소비자들의 주문이 줄고 주문에 비례해 발생하는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배달 중에 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배달 기사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닙니다. 배달 대행 업체라든지 대행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까지 배달업계 전반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배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